안녕하세요. 정미소프트의 손성필 대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또 코로나도 심해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에어컨 속에서 또 실내에서 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맥심 아이스라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얼음을 좀 받아가지고요. 아이스 커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잠도 오고 힘드실 텐데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건강하게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번역 부분인데요. 네이버의 팝하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의 번역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 관리에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계속 검색해 보시면 이런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단어로 검색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죠. 네이버 팝하고 API 키 받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날짜별로 옛날에 그 나온 것도 있고요. 요즘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제일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상위 노출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복습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이버 디벨로퍼즈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 이렇게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쳐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개발자니까 또 이런 거 저도 이렇게 보는 방법 우리 대표님들께서 더 잘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살펴보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딱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응용까지 해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을 이제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에 이분이 글을 쓰신 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이버 디벨로퍼의 어플리케이션 있네요. 어플리케이션 등록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번역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API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팝하고 번역하고요. 그리고 팝하고 언어 감지 이렇게 있는데 팝하고 번역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이게 다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고요. 사용 API에는 팝하고 번역 언어 감지를 다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언어 감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감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API 키를 얻기 이거를 완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 누르시게 되면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카피를 해야겠죠. 이게 바로 팝하고 API 키를 받는 방법, 대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키 받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구글 계정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어렵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요게 어려우시면 구글 클라우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은 알고 있으니까. 클라우드는 뭐예요? 구름이죠, 구름. 클라우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름이라는 뜻이기보다는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서비스를 한 군데 묶어 놓은 거. 뭐 구름에서 정보를 꺼내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곳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메뉴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API 관리자라는 요런 배너를 찾으셨다면 거의 다 찾으신 거예요. 대시보드 누르시고요. API 사용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구글 API 중에서 트랜스레이션 API 이게 바로 번역 API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문서가 나오고 여기에서 Go to the Project Page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프로젝트를 뭐 하나 만들고 저거 하시다 보면요 사용자 인증 정보 여기 열쇠 나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API 관리자의 열쇠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다 찾은 겁니다. 인증 정보에다가요 글자가 좀 작네요. 사용자 인증 정보에다가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이 파란색 버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넘는 건데요. API 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API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막상 하시다 보면 신용카드 번호를 넣도록 막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밟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블로그를 적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거라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영업팀의 문의 이런 것도 있는데 콘솔로 이동하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 이건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냥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치시면 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콘솔로 이동 요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구름 같은 게 살짝 나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익숙한 배너가 보입니다. 이거를 재빨리 누르셔야 되겠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문서로 이동 가시게 되면 아마 사용자 인증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많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뭐 누를까 이게 되게 아마 갈등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품 개요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여기 API 관리자 보기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아까 전에 그 API 관리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여기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눌러 주시고요. 물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처럼 똑같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PI 키 누르시게 되면 API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 이렇게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블로그 분이 어플리케이션 이거 눌러보라고 했죠.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에다가 이제 코스모스 이런 거 치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있죠. 팝하고 번역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환경은 뭐 웹 설정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기에다 네이버 뭐 이런 거 치시고요. 등록하기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그 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키가 됐다면요. 이제 코스모스로 들어와서 이 키를 어디에다가 입력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네이버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한글하고 영어하고 섞여 있을 때 중국어하고 한글하고 섞여 있을 때 그것을 한글로 해라 이러면 오류가 나요. 순수하게 중국어를 복사를 해서 한글로 번역하면 되지만 중국어의 어떤 단어들을 치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하고 중국어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경우는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가격은 싸지만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만든 팝하고 번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구글은 그게 좀 잘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나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구글은 조금 더 번역이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장을 번역해보면 정확하고 어떤 문장을 번역해보면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구글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팝하고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요. 구글 쪽이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더 낫지 않나.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글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 자세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기타 기능 쪽으로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번역 관리라는 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번역 결과를 뭐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번역 정보 관리 쪽에 가서 구글 키를 받으셨으면 구글을 선택하고 그 구글 키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팝하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여기다 넣으셔가지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번역을 쓰실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해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구글 API 하고요. 그리고 팝하고 API를 받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만 번역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번역 세팅이라는 곳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이제 쇼핑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쇼핑몰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라고 했을 때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을 번역을 할 거고 브랜드는 번역을 하지 않고 싶어요. 브랜드는 번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제조사, 원산지 이거는 번역하지 않고 상품명, 상세 설명, 색상, 사이즈 요거는 다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거기에
선택된 곳에는 까만색 동그라미가 선택이 되면서 이것은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번역을 해제해 버리시면요, 다른 걸 체크해놔도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번역을 하실 거면 이걸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번역 비용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 로그에 가셔서 순시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고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몇만 글자당 비용이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로그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쇼핑몰별로 번역을 어떤 항목들만 하실 건지, 또 번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체 체크, 전체 해제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색칠해 놓은 것들만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숫자가 나온다, 영어가 나온다, 뭐 7.0 아니면 스몰, 미디엄, 뭐 S, L 이런 게 나오면 번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럴 때는 사이즈를 해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을 하고 싶으신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순서 누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국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영어는 번역을 하지 않을 텐데 중국 사이트들은 번역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글을 기준으로 이런 정보들이 맞춰져 있어요. 중국어는 한글로, 영어도 한글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 이런 것들이 전부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거나 일본어를 영어로 또는 프랑스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자 하신다면요, 국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시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지만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따로 세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글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요. 현재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번역을 세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으시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잘 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성 시대가 온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잘 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꼼꼼하게 시청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